박민영입니다. 최근 시장은 같은 흐름이 반복되는 기분이죠. 연속성이 길지 않은 금융투자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다음 날 대거 매물이 쏟아지고 시장은 여지없이 미끌려 버립니다. 1월에만 이러한 패턴이 3번 정도 반복이 됐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박앵커의 퇴근 전 키워드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열어보시죠. 자, 박앵커의 퇴근 전 오늘 얄미운 기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게 괜히 얄밉게 느껴지더라고요. 금융 투자를 통해서 지수를 끌어올려 신고가에 올려놓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흥분하는 그 시점 그들은 또 치고 빠져나갑니다. 잽잽 펀치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는 느낌인데 저것들 언젠간 어퍼컷 펀치 한번 날려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린 지금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금융투자, 기관 계속해서 이런 패턴의 투자를 해왔었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 결국 개인 투자자, 나와의 싸움이 되겠죠. 시장에 대해서 차분한 시선 유지하면서 시장의 모든 정보들을 모아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앵커의 퇴근 전 10분을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은 전약 더 후약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조금 키워나가고 있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요. 미국과 유럽의 경제 봉쇄 이슈에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오늘 같이 부진하죠. 코스피 2% 이상 떨어지면서 3,143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으로는 3,133포인트까지 내려갔었던 흐름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 이상 낙폭을 키워나갈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금액이 좀 만만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죠. 1월 11일에 개인 측에서 4조 원 이상의 돈을 시장에 투입했는데 그 이후로 가장 큰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종가까지 간다면 4조 원 이상의 매수세가 될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죠. 기관 측에서는 지난 1월 11일경에 4조 원 가까운 매도를 내놨었는데 오늘은 2조 원 넘어가는 매도 대응 중이고요. 외국인은 지수 올릴 때는 동참해주지 않다가 내릴 때는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1조 7천억 정도 매도 대응을 하고 있네요. 오늘 외국인이 어떤 종목군들을 매도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요. 코스피 시총 상위에 떡하니 자리하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의 IT 대형 종목들을 외국인은 팔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 2.9% 밀리고요. SK하이닉스 낙폭 큽니다. 4% 정도 하락. LG화학도 3% 이상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나 2%대.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줄줄이 떨어집니다. 그나마 현대차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낙폭을 조금 줄이는 흐름이 나타나곤 있는데 종가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 흐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보죠. 오늘 오전장은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1,007포인트 기록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12시경에 결국 코스닥도 하락으로 고개를 돌린 상황. 이후에는 낙폭을 조금 키우는 듯하다 다시 한번 조금 좁혀나가곤 있습니다. 지금 현재 0.6% 정도 떨어진 993포인트 진행되고 있는데요. 종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장의 특징주들 들여다볼까요?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녹십자 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죠. 이 시각 현재도 상승폭을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9%대 급등 진행됩니다. 녹십자는 4분기에 대규모 독감 백신으로 흑자 전환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CMO 그로 인한 매출 발생 그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지금 50만 6천억 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금액 기준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녹십자라는 점도 눈에 띄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코너에서 녹십자 관련해서 투자 전략도 챙겨볼 거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볼까요? LG이노텍이요. 어제 장 마감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아이폰 시리즈 판매가 좋았다라는 점, 그래서 애플과 관련해서 독점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LG 이노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죠. 일단 25만 원권의 목표 주가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 오늘 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만 그래도 6% 정도 상승 진행됩니다. 전 사업부의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는 게 주목되고요. 전장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22만 4천 원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이슈들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이슈는 당연히 코스닥의 지수 이야기 해봐야겠죠. 20년 만에 1000스닥,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코스닥이 1000을 찍고 나니까 각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좀 취합을 해보니까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결국 코스피가 3000선을 넘을 때 걱정을 했으나 결국 3000선이 지지선이 된 것과 같이 결국 코스닥도 1000스닥이 지지선이 될 수 있다. 코스피는 코스닥의 거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신한금융에서는 코스닥으로 온기가 퍼지는 순환매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내비쳤고요. SK증권 리서치센터장도 대형주 일부 비싸다. 이제 코스닥으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장에서는 스몰캡 관련한 리포트들이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 나왔길래 챙겨와 봤는데요. KTB투자증권에서 이제 중소형주 차례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2021년도에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수급이 넘어갈 수 있다라며 스몰캡 애널리스트들이 의견을 냈는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들 종목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떤 의견인지 한번 내용을 열어보시죠. 왜 중소형주가 잘 갈 거라고 보는 걸까요? 일단 신규 개인 수급이 중소형주로 이동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연기금의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결국 그들의 성과 지표로 반영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 돈이 좀 더 들어올 거야라는 기대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 허용이 대형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이 공매도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을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TB투자증권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스몰캡 8선까지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들 종목군에서 앞으로 주목받고 이슈를 탈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1000에 대한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또 한 가지 소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준비를 했습니다. 곧버스 기억하시죠?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수익이 2배 이상 나는 이 곧버스에 대한 관심, 지난해부터 정말 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 곧버스 ETF에 수익을 했던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60% 정도 손실입니다. 앞에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 아시죠? 곧버스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거의 다 60% 정도 손실을 냈었습니다. 2배 이익을 위해서 결국 투자했다가 6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소식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고 싶진 않지만 그 흐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곧버스의 대표적인 이 코덱스 곧버스 가격을 보시면요. 12,000원이 넘어갔었던 게 작년 3월경이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떨어져서 어제는 1,000원대 선까지 떨어지는 움직임 나타나기도 했었죠.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지수가 더 올라가는 상황에 곧버스 투자가 늘어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겁니다. 동전주로 추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고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도 결국 인버스나 곧버스 투자하는 것은 타이밍을 맞추는 건데 그건 신의 영역이다. 개인 투자자들을 웬만하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곧버스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고 나서부터요. 딱 하루를 제외하고 코덱스 곧버스에 대한 개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열어보시죠. 어제까지도 곧버스에 대한 투자는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곧버스는 크게 떨어졌지만 오늘장 또 올라가는 거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6% 정도 상승하는 모습.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봤던 흐름입니다. 자금 유입이 계속 있을 텐데요. 지난해 삼성전자 다음으로 곧버스 개인 투자자 자금이 많았던 것처럼 올해도 이 곧버스 성적이 좋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또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는 저는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느껴지네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박앵커의 뇌피셜 한번 열어볼까요?
박앵커의 뇌피셜, 일단 삼성전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월 19일경에 뇌피셜 종목으로 하나 거론을 했던 건데요. 약 10%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야금야금 올라와서 삼성전기 어때요? 라고 제가 평소에 믿는 한국투자증권의 김민진 차장님께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김민진 차장님은 삼성전기 더 갈 것 같아요. 모든 사업부가 좋아요. 나아질 수는 있어요. 지수가 크게 꺾이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기에는 자기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거예요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보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마음 편히 가져가 보네요. 자, 박앵커의 뇌피셜, 일각에서는 박앵커가 왜 종목을 추천해? 라고 의문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결단코 종목 추천 시간이 아닙니다. 시장 흐름 보시면서 박앵커는 이런 종목 좋아하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흘러가네 라고 하나의 관심을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박앵커의 뇌피셜을 이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좀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0분간 시장과 이슈들 점검했습니다.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